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오늘은 건축법이죠? 예. 건축법입니다. 벌써 4월달도 다가오고 있죠? 예, 열심히 하셔야 됩니다. 참, 금방 갈 시간이. 이러다가 벌써 이제 반팔티 입으면 접수해야 되고, 접수하면은 또 시험장 가야 됩니다. 그러면 시험 잘 보고 합격하고, 그죠? 떨어진 사람 없어요. 걱정지 마세요. 아시겠죠? 다 붙어요. 왜? 떨어지면 여기 이제 안 올 거니까. 그죠? 다 안 오면 다 붙은 겁니다. 다들 힘내시고, 우리는 이게 장기간 동안 단거리 달리기가 아니고, 쉽게 말하면 마라톤이에요, 마라톤. 그죠?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천천히 조금씩. 막 새벽 2시까지 할 필요 없습니다. 1시까지, 그죠? 그래서 조금씩, 하여튼 여러 가지 시간적인 여유, 심적인 여유가 필요한 겁니다. 그래서 너무 이렇게 막 빨리 달리면 안 되기 때문에 천천히 조금씩 양을 좀 늘려가면서 해야 됩니다. 몸이 아파서 그날 못 가는 분이 꼭 몇 분 있어요. 갑자기 막 충격 때문에 긴장하고 그러지 마시고 하여튼 12시까지 하고 졸린다 그럼 자고 안 졸리면 1시까지 하고 그래서 하여튼 몸 관리 잘 하시기 바랍니다. 아시겠죠? 자, 건축법 같이 보겠습니다. 먼저 용어 정의인데요. 여기는 알다시피 뒤에 진도 나가면서 중복되기 때문에 중복이 안 되는 거 몇 개만 보고 나머지는 차차 하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대지하 건축물은 중복되죠? 예, 3번에 자, 몇 개 봅니다. 부속 건축물. 같은 대지에서 주된 건축물과 분리된, 그래서 분리된 자가 중요하죠. 분리된. 그러니까 지붕과 기둥 또는 지붕과 벽이 있다. 요게 일반적으로 말하면은 주된 건축물입니다. 요거하고 분리된 부속 용도의 건축물로서 주된 건축물을 이 용도는 관리하는 데에 필요한 건축물을 말한다. 그 용도는 참고하시고요. 자, 그 다음에 지하층 이런 것들 다 뒤에 나옵니다. 나오기 때문에 넘어가고요. 자, 9번 주요 구조부. 자, 우리 건축물 이렇게 용어 보면은 굉장히 많습니다. 우리가 모르는 것도 많고요. 하지만 그 중에서 가장 주요한 게 뭐냐? 다 같이 시작. 내력벽, 기둥, 바닥, 보, 지붕, 틀, 주계단. 이게 가장 주요하다. 그래서 내기, 바보, 지주. 시작. 내기, 바보, 지주. 한 번 더 시작. 내기, 바보, 지주. 그렇죠? 내기에서 지면 뭐라고요? 바보지우. 하지만 저를 봐요. 내기, 바보, 지주 요 단어가 항상 앞글자에 나와야 됩니다. 아시겠죠? 요 앞글자 말고 다른 글자가 나온다면 틀리겠죠. 다만 기는 긴데 사이 기둥, 바닥인데 지하층 바닥, 작은 보, 차양은 없는 것이고 5개 계단 이런 식으로 아시겠죠? 내기, 바보, 지주가 첫 글자인데 요것 말고 다른 글자가 있으면 틀리다. 거기까지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요, 건축할 것이고, 대수선. 자, 요게 좀 바뀌었어요. 용어가. 건축물의 노후화를 억제하거나, 기능 향상 등을 위하여 대수선하거나, 그 다음에, 하거나, 일부 증축 아니고요. 대수선하거나, 건축물을, 요런 말들은 내가 지금 쓰지 마세요. 지금 쓰면 헷갈리니까. 뒤에다가요, 증축하는 거, 증축 또는 개축. 개축이 들어갔어요. 개축. 12번 리모델링에서. 그러니까, 대수선하거나, 일부 증축 때문에 개축이라고요. 그러니까 바뀌었다고. 다시 불러드립니다. 그러면 건축물의 노후화를 억제하거나 기능 향상 등을 위하여 대수선하거나 일부 증축, 부의표시하고 또는 개축.
하는 행위를 말한다. 이제 개축까지도 이제 뭐라고요? 그렇죠. 리모델링에 일부 포함된다. 그렇게 해주시고요. 그 외에 뭐 도로 등등은 우리가 이제 앞으로 뒤에서 다 배울 겁니다. 넘깁니다. 24번 고층 건축물. 이 고층 건축물이 요게 두 가지로 나누어지죠. 어떻게? 초고층하고 준초고층. 그죠? 고층이 몇 층이죠? 요거 고층. 30층 이상 또는 103, 4, 12. 그래서 30층 또는 120m 이상. 됐죠? 초고층은 얘보다 한참 더 위. 얼마죠? 그죠? 50층 이상 또는 뭐요? 그렇죠. 5, 4, 20이죠. 200m 이상이다. 준초고층은 뭐냐? 예. 고층과 초고층 사이. 그렇죠? 그래서 우리는 특히 요겁니다. 초고층. 요거를 알면 돼요. 요거 위에 요거다. 그래서 자주에 경기도 그쪽에 화성에 가면은 뭐가 있다고요? 학교가? 그거 가면요, 있어요. 고3 초가 있어요. 고3 초등학교. 고3 초등학교 있어요. 그래서 고3 초, 고층 건축물은 30층, 고3. 아시겠죠? 예. 초고층은 초, 됐죠? 초5. 고3 초. 내 마음이 암기하는 것은. 또 있는데, 일단은 좀 바꿔본 겁니다, 내가. 하여튼, 그 고층 건축물과 초고층. 고층. 또 있죠, 그죠? 우리 항상 우리 이제 고3 학생들이 고층이 많죠, 그죠? 고3. 그래서 고3 애들이 고층이 많다. 고층, 그렇게 되고. 하여튼, 암기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요, 밑에 보시면, 뭐, 내화구조, 방화구조, 불연전에는 참고적으로 한번 읽어주시기 바라고요. 발코니 마찬가지입니다. 뒤에 배우죠? 자, 37번. 다중이용 건축물은 또 잘 나오는 부분이기 때문에, 먼저 불특정 다수 줄 거 보세요. 그렇죠. 어떤 건축물에 그렇죠. 특정인만 들어가는 건 아니죠. 불특정 다수 사람들이 이용하는 건축물로서 1번 일단은 1, 2, 3, 4, 5, 6에 해당되면서 합이 5천 이상. 좀 큰 건축물이죠. 5천 이상. 어떤 건축물이냐? 저를 보세요. 불특정 다수라는 얘기는 그 건축물을 이용하고 사용하는 자가 누굽니까? 한마디로 사람이에요, 사람. 사람이 들어와서 이용하게끔 만든 건축물입니다. 문화 및 집회시설, 종교, 판매, 운수 중 여객용, 의료 중 종합병원, 숙박 중 관광숙박인데 특히 1번에 문화 및 집회 중에서 요거는 뺍니다. 동물원, 식물원은 제외한다. 읽으세요. 동물원, 식물원은 제외한다. 동물원은 동물들 살라고 지은 것이고 식물원은 식물들 살라고 지은 겁니다. 그죠? 사람 목적이 아니에요. 그걸 가서 구경하는 것 뿐이죠. 그래서 동물원과 식물원은 해당하지 않는다는 것. 그 다음에 2번 면적 관계없이 16층 이상이면 무조건 다중이용 건축물이다. 그래서 1번 또는 2번입니다. 면적 관계없이 16층 이상 무조건 다중이용 건축물. 38번 준다중이용은 시험에 나온 적 없습니다만은 그냥 1천 이상이다. 그 정도만 체크하시고요. 39번 특수 구조 건축물입니다. 좀 특수하죠. 1번 한쪽 끝은 고정되고 다른 끝은 지지되지 아니한 구조로 된 보, 차양 등 뭐 처마 같은 것들이죠. 얼마 이상? 일반적으로 보통 1m가 원래 일반적인 기준인데 3m 이상이면 3, 4, 5, 6 그렇죠? 보통 일반적인 건축물보다 차양 등등 다시 말하면 보호 등등이
길다가 말이죠. 좀 특수하다 그래 본 겁니다. 3m 이상이고요. 2번 기둥과 기둥 사이의 거리, 한마디로 경간, 그죠? 기둥경자의 사이간자. 저를 봐요. 이 건축물도 적은 건축물이 아니죠. 그런데 여기 요 기둥과 요 기둥은요, 대략 한 5, 6m 됩니다. 그런데 기둥과 기둥 사이의 거리가 얼마 이상? 20m라면은요, 굉장히 큰 건축물입니다. 좀 특수하다 그래 보는 겁니다. 3번은 특수자가 들어가니까 특수죠, 그죠? 특수한 설계, 시공 공법 등이 필요한 건축물이 있다. 그래서 1번 돌출 3m, 2번 경관 얼마? 20m 이상. 그 정도로만 아시면 되겠습니다. 넘깁니다. 자, 3년부터가 이제 본격적인 내용입니다. 건축법의 적용 범위. 먼저 우리 건축물 하면은 자, 건축물은 우리가 일단 요 개념, 무슨 개념? 공작물의 개념을 알아야 되겠죠. 공작물. 자, 공작물이 뭡니까? 인간이 자연적이 아닌 인위적으로 뚝딱뚝딱 만든 건 전부 뭐라고요? 공작물. 공작물. 인공을 가해서 제작한 시설물. 책갈산도 마찬가지예요. 이렇게 공작물이 많이 있는데 그 중에서 일부가 뭐다? 일부를 우리는 건축물이라고 본다. 최소한 책걸상은 건축물이 아니잖아요. 왜 아니야? 지붕 있는데, 벽이 있는데, 그건 아니죠, 그죠? 예. 이 중에서 일부가 건축물인데, 먼저 크게 두 가지 있었죠. 첫 번째 뭐죠? 일단 토지 위에 정착. 그렇죠? 이 건물처럼 토지 위에 붙어 있는 상태에서 지붕과 기둥 또는 벽이 있는 것과 뭔 소리야? 무슨 소리가? 예? 그죠? 진동? 예. 자, 그러면 들어보세요. 이게 지붕과 기둥 또는 따로가 아니고 그죠? 처음 보는 분들은 헷갈려하거든요. 지붕하고 뭐가 있다고요? 기둥이 요래 있거나, 첫 번째 요거죠. 아니 뭐요? 지붕하고 벽이 있거나. 요거죠. 그럼 필수가 뭐죠? 그래서 지붕이 필수다. 지붕이 없는 것들은 건축물 아닙니다. 지붕과 기둥만 있어도 건축물입니다. 지붕과 벽이 있어도 건축물입니다. 물론 지붕과 기둥하고 벽 다 있어도 건축물이 맞아요. 하지만 세 개 전부 다 있어야지만 하면 틀리겠죠. 왜? 두 개씩만 있어도 건축물이기 때문이죠. 예. 그리고 또 하나. 이에 딸린. 뭡니까? 한마디로 뭐죠? 안에 주된 건축물이 없이 그냥 대문만, 담장만. 아시겠죠? 있으면 건축물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요게 주된 건축이 있으면서 플러스 요게 딸려있는 시설물. 아시겠죠? 한마디로 뭐요? 대문, 담장 등. 그래서 플러스 싸잡아서 같이 건축물로 취급하는 겁니다. 그러면 두 번째. 그러면 당연히 건축물이 토지에 붙어 있어야지만 되는가? 그건 아니더라. 고가에도 있다. 또 어디 있다고요? 지하에도 있다, 지하. 우리 여기 이제 철산역 들어가 보세요, 밑으로. 그러면 점포들 있죠, 그죠? 그래서 지하나 또는 고가에도 우리가 있다. 뭐세요? 점포, 사무소, 공연장, 점포, 차고, 창고 등이 있다. 다시 시작. 사무소, 공연장, 점포, 차고, 창고 등. 한 번 더 시작. 사무소, 공연장, 점포, 차고, 창고. 아시겠죠? 전부 싸잡아서 뭐라고요? 바로 건축물인데, 당연히 건축물은 방금 우리가 건축법 시간에 규정되어 있기 때문에
당연히 건축법을 뭐라고요? 적용을 받는다. 요 말이 없어도. 근데 굳이 이 얘기하는 이유가 뭐냐? 건축물임에도 불구하고 건축법을 적용받지 않는 건축물이 있더라. 그걸 강조하기 위해 하는 겁니다. 자, 나옵니다. 자, 건축법을 적용받지 않는 건축물이 있다. 책 보세요. 자, 1번 건축물 의의 됐고요. 2번 적용 제외 요겁니다. 그렇죠. 1번 뭐냐? 지정문화재, 가지정문화재입니다. 지정이 됐든 찜을 했든지 아시겠죠? 이거는 건축법이 아니고 뭡니까? 문화재 보호법이에요. 문화재, 문자, 문. 철도나 궤도의 선로 부지 안에 있는 것들입니다. 철도 역사가 아닙니다. 그 안에 들어가서 철도가 보여야 돼요. 옆에 지나가는 뭐 보행시설, 뭐 운전보안시설, 플랫폼 등등등등. 그렇죠. 전부 다. 이거는 철도와 관련된 법률을 적용받습니다. 건축법이 아니다. 그 말이죠. 한번 고속도로 통행용 징수시설이 있죠. 0.5평도 안 되는 조그마한 박스 안에 있죠. 예. 영수증 필요했어요 하면서 안에 계시는 거죠. 그거. 그 통행료 징수시설이 있는 그 밑바닥은 지목이 뭘까요? 도로. 하여튼 이거는 도로와 관련된 법률입니다. 그 다음에 4번 컨테이너를 이용한 창고. 한마디로 컨테이너 박스입니다. 조건 끝에 공장 용도여야 돼요. 주거 용도 아닙니다. 뭐라고요? 공장 용도. 그리고 이동이 쉬워야 돼요. 근데 똑같은 컨테이너 박스가 주거 용도고 고정되어 있다면 그거는 건축법을 적용받습니다. 5번. 그러니까 4번 같은 경우는 그냥 공장, 나오죠? 산업 집체 활성화 등등 이런 법률 적용받는다. 즉 건축법이 아니다. 그 얘기죠. 5번. 하천법을 적용받아요. 건축법이 아니에요. 어디 있습니까? 하천구역 내 수문조작실입니다. 요거는 과거에 MB 정권 때 4대강 때문에 생긴 겁니다. 그죠? 수문 열고 닫은 거 있죠? 그래서 강가 옆에 가면은 원두막처럼 집 하나 있어요. 그 안에 들어가서 이제 뭐 이렇게 땡기고 열고 올리고 해가지고 물을 닫고 열고 합니다. 그 지목이 바로 뭡니까? 하천이 하천. 그래서 하천법입니다. 똑같은 지붕이 있고 벽이 있고 다 있지만 건축물은 맞지만 건축법은 아니다. 그 얘기죠. 5가지. 뭐 썼죠? 안철수는 갔습니다. 바로 성 가나보라. 문철수. 고향도 바꿔. 부산에서 전라북도 고창으로 바꿔버려. 내일 내가 다음 주 안 넣으면 잡혀간 줄 알아. 아시겠죠? 발은 땡땡 당해가 잡혔냐, 거기. 따라하시자. 문철수 고창. 문철수 고창. 자, 문화재. 지정이든 가지정이든. 철은 철도 선로부지 안에 등등등등. 그 다음에 수문조작실. 고속도로 통행료 징수시설. 장은 창고, 컨테이너 창고. 이동이 쉬워야 돼요. 공장 용도에 아시겠죠? 요것만큼은 건축법을 적용하지 않는다. 요거 외에 나머지는 적용을 받는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상가리 2번 대지. 그러면 건축물을 건축한다? 그 밑바닥에 깔려있는 토지는 지목이 무조건 대지예요. 건축법은 지목이 무조건 뭐라고요? 대지. 대지여야지만 건축 행위할 수 있죠. 이때 대지가 뭐냐?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공시법 시간에 배우는 그 법률에 따라. 왜? 지목이 거기에서 배우니까. 그죠? 그러니까 대지라고 하는 지목은 그 법에 있다. 이것이 만약에 건축법에 따라라고 나오면 틀리겠죠? 예. 각 필지로 나눈 토지를 말한다. 다만 다음 박스 안에 토지는 2가지 있다. 합필, 즉 합병이 합병. 합필 또는 합병이 있고요. 그게 뭐냐? 2 이상의 필지를 하나의 대지로 하거나. 합필이구나.
또는 합병이구나. 두 번째, 나누는 겁니다. 하나 이상의 필지 일부를, 하나의 일부를 자르는 거구나. 그래서 일부자가 들어가면 무조건 분필. 그렇게 합필과, 즉 합병과 분필도 있다는 겁니다. 이 중에서 몇 개 다 읽지 않고요. 몇 개 보겠습니다. 먼저 2번, 동그라미 2번. 방금 말했던 공간정보 구축 등등 법률에 따라 합병이 불가능합니다. 그러니까 밑에 1, 2, 3번은 여러분들이 공시법 시간에 합병이 안 된다고 배웠을 겁니다. 안 되는 게 맞아요. 그래서 합병이 불가능해요. 뭐가? 1, 2, 3번이 각 필지의 지번, 부여, 지역 서로 달라요. 합병 안 돼요. 각 필지의 도면의 축적 달라요. 합병 안 돼요. 서로 인접하고 있는 필지로서 각 필지의 지반이 연속되지 않았어요. 합병이 안 되지만 건축법은 가능케 한다. 어떤 경우냐? 그 위에 보세요. 두 번째 줄, 그 합병이 불가능한 필지의 토지를 합한 토지인데 단 조건이 뭐냐? 토지의 소유자가 서로 다르거나 소유권 외에 권리한 게 서로 다른 경우는 제외한다. 반대로 말하면 A와 B가 소유자가 같으면, 그죠? 그때는 합병이 가능하다. 1번, 2번, 3번일지라도 반대로 보면 되겠죠. 다만 거기에 지목은 X. 지목은 A 전, B 답. 둘 다 내 거야. 그래도 합병은 안 됩니다. 그렇죠? 그런 것들은 좀 참고하시고요. 그 다음에 나머지 읽어주시고요. 자, 6번. 사용 승인을 신청할 때 둘 이상의 필지를 하나의 필지로 합칠 것. 그 말 자체가 합병이죠? 합칠 것 조건이다. 단 요것도 다만 밑에 합친다? 당연히 이것도 토지의 소유자 서로 다르면 안 됩니다. 같은 경우에 합친다. 나머지는 뭐 읽어주시고요. 넘기세요. 그럼 분필은 뭐냐? 2번이요. 분필 1번. 일부자가 들어가면 요거잖아, 일부. 하나 이상이다. 하나의 일부인데 쓰는 용도가 달라요. 이거 탁 잘라가지고 여기를 그럼 뭘로 쓰느냐? 일단은 보세요. 거기 1번도 일부, 2번도 일부, 3번도 일부, 4번도 일부. 근데 여기 1번에 하나 이상의 필지 일부에 대하여 도시, 군, 계획, 시설. 자, 앞으로 갑니다. 합병에 거기 3번도 있죠, 그죠? 도시, 군, 계획, 시설. 그러니까 도시, 군, 계획, 시설은 즉 합필, 분필 다 있습니다. 왜 있느냐? 이런 경우죠. 그러니까 공적 개발 사업은요, 토지가 막 여러 개 있다. 가정합시다. 이렇게 여러 개 있으면은 여기다가 사업하려고 그래. 그러면은 이 사람들은요, 이렇게 사간다면 자기가 필요한 것만 끌어 나가요. 그러면 요 안쪽은 합필이고, 그리고 요 땅 주인은 뭐가 돼요? 분필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합필과 분필, 즉 합병과 분필이 동시에 존재한다. 뭐만? 그죠? 도시, 군, 계획, 시설. 요겁니다. 자, 그리고요. 2번은 뭐냐? 1분대 농지법상 농지 전용 허가. 그러니까 요 부분을 다른 용도로 전용에 쓰겠다. 그러니까 분필해라. 3번은 뭡니까? 산지 전용 허가. 4번은 개발행 허가. 그 얘기예요. 일부를. 5번. 사용 승인을 신청할 때 필지를 나눌 것을. 그 말 표현이 나눈다? 당연히 분필이죠. 여기서는요, 합병과 분필을 구분을 할 줄만 알면 된다. 이것이 썩 이렇게 잘 나오는 파트 아니지만, 잊을만 하면 나와요. 그래서 나오면은 다 잊어버려. 그럼 돼, 안 돼? 안 되겠죠, 그죠? 올해 아마 나올 것은 예상이 드는데, 내 말이 꼭 맞는 건 아니에요. 자, 참고 박스입니다. 신고 대상 건축물이죠. 이 중에서, 여기.
이렇게 많은 공작물 중에서 어떤 거는 이렇게 건축물이라 그러고 어떤 거는 좀 신고해라. 일부는 뭐라고요? 일부 공작물은 좀 신고해라. 최소한 여러분들이 집에서 의자 만든다고 그거 신고하지 않잖아요. 강명시 전해가지고 야, 시장 바꿔! 시장인데요. 책상 만들어도 돼, 안 돼? 웃기잖아, 그죠? 일정 부분 넘는 것들은 반드시 뭐 하라고요? 신고하고 해라. 첫 번째 뭡니까? 옹벽 담장 2m 넘을 때. 그러니까 신고하기 싫으면 담장을 2m까지 하면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 시골 가보세요. 담장이 다 앞집, 뒷집 다 2m밖에 안 돼요. 그래서 폴딱지 보이잖아요. 물론 누구는 안 보이겠지만 그 정도로. 예. 그래서 옹벽 담장 뭐라고요? 2m 넘는 것. 초과예요, 초과. 그러니까 2m까지는 신고하지 않는다. 공통점이 일단은 뭐라고요? 넘는 것. 옹벽 담장 시작. 옹벽 담장 각각 몇 글자요? 두 글자니까 2m지. 옹벽 두 글자, 담장 두 글자. 2번은 뭐냐? 광고, 판, 광고, 탑. 이거는요, 판하고 탑보지 말고 광고. 뭐라고요? 광고. 광고는 알잖아요. 여러분, 간판 다 나가보세요. 전부 얼마, 어떻게 보여요? 사각형. 그죠? 큰 것도 사각형, 길쭉한 것도 사각형, 몇각형? 사각형이니까 4m지, 4m. 광고판, 광고탑. 광고 뭐라고요? 4m 넘을 때. 4자. 3번은 뭐냐? 한마디로 태양에너지를 이용하는 발전 설비인데, 한마디로 태양에너지. 따라해요. 태양에너지. 몇 글자요? 그래서 5m요. 5m. 태양에너지 5m 넘을 때. 4번과 5번은요, 굴뚝, 장식탑, 기념탑, 골프 연습장 등은 뒤에 철탑 이런 것들입니다. 6m 넘는 것. 뭐라고요? 6m. 이거 쉽잖아요. 한마디로 6m. 따라해요. 뾰족. 뾰족. 뭡니까 이게? 낚시꼬리. 뾰족. 그죠? 뾰족한 건 전부 다 뭡니까? 6m 넘다. 철탑, 굴뚝, 전부 다 뭡니까? 뾰족. 우리가 이거 다, 자, 해볼까요, 한번요? 자, 이만큼. 이렇게. 뭐, 교회 같아. 뭐야, 굴뚝. 그죠? 몇 미터? 6m. 또 있잖아. 또 있어, 여기. 연기. 6m. 그죠? 6m. 까먹을 수 없어. 6m. 그 다음에 6번 고가수조. 요거는 옥상 물탱크입니다. 물탱크. 얼마? 8m 이상. 그래서 팔고. 그 다음에 7번은 뭐냐면요, 기계식 주차장 등등입니다. 외벽이 없는 거예요. 요즘 잘 안 쓰죠, 그죠? 위험해가지고. 외벽이 없는 것인 8m 이하까지입니다. 얘만 이하. 예. 그러니까 8m 넘는 것은 얘는 허가받습니다. 그래서 얘만 8m 이하고 다 넘는 것이다. 8번 지하 대피호 얼마? 30 넘을 때. 30 대피호는 면적이죠. 이거 쉽게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2번 적용 대상입니다. 건축물. 자, 이건 제가 항상 강조하지만 제가 이제 그림으로 해도 그림으로, 그죠? 뭐야? 그래서 그림을 이해하면은 읽는 것은 쉽게 할 수 있다 그랬죠. 자, 그러면 건축은 총 5가지 있습니다. 첫 번째 뭐죠? 신축, 또 증축, 그리고 개축, 그리고 재축, 마지막으로 이전입니다. 자, 그림으로 이해해 봅시다. 자, 아무것도 없는 빈 대지 위에 건축물을 축조하면 얘가 뭐예요? 신축이요.
요걸 이해하고 책 읽으면 다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대지 위에 현재 부속 건축물이 있습니다. 철거하지 않고 그냥 있는 게도 좋아. 주된 건축물 옆에 지었다. 이게 뭐예요? 신축이다. 그럼 증축은 뭐냐? 증축은 뭐냐? 기존에 대지 위에 건물이 이렇게 있어요. 있는데 위로 증가, 옆으로 증가합니다. 여기 말 안에는 바닥 면적이 증가했다. 면적이 증가했다. 그죠? 높이가 증가했다. 층수가 증가했다가 다 여기 포함되어 있습니다. 아시겠죠? 예. 그리고 대지 위에 주된 건축물이 현재 있는데 옆에다가 뭡니까? 부속 건축물을 이렇게 축조해도 뭐라고요? 증축에 해당한다. 자, 개축은 뭐냐? 고칠 개자입니다. 인위적으로 건축주 고치는 겁니다. 말 그대로. 고치는 거예요. 이제는 철거하는 것이고, 재축은 뭐냐? 자연재해로 건축주의 인위적인 것이 아니라 얘는 사람이 하고 얘는 누구예요? 신이 하는 거, 신이. 뭘로? 바람으로 그냥 날려보내는 겁니다. 얘는 뭡니까? 멸실된다. 된다. 그렇죠? 철거해서 원래 있던 기존 규모 이내까지만 가능합니다. 아시겠죠? 철거를 하든 멸치를 되었든지 간에 종전에 있던 건축물 규모 이내까지 해야지만 철거 이후는 개축이고 멸치 이후는 뭐라 불러요? 재축이라 부른다. 그래서 일단은 용어는 다르지만 행위는 똑같습니다. 일단은 기존 규모 이내까지만 가능하다. 그러면 자, 그림을 보겠습니다. 가령 이렇게 3층짜리 예를 들어 건물이 있었다 가자고 이렇게 있었어요. 자, 철거합니다. 그래서 3층 철거, 2층 철거 대신에 1층은 내비두고. 자, 이건 뭐죠? 일부 철거도 그죠? 예. 멸실은 일부가 없다. 없더랬죠, 일부가. 그러면 얘를 원래 있던 규모대로, 그죠? 3층 이하까지 지으면 돼요. 여기까지만. 그러면 현재 1층 현재 존재하죠, 그죠? 얘는 존재합니다. 존재하고. 짓다 보니까, 자, 2층까지였습니다. 에이, 돈이 없어. 끝. 해도 어쨌든 기존 규모 이내 맞잖아요, 그죠? 이내는 뭐라고 불러요, 얘는? 이거로 이제 개축이라고 부른다. 물론 이제 3층까지 줘도 마찬가지다. 일단 여기까지 보류. 이제는 전부 건축물이 여기 있는데, 자, 3층 건물인데 전부 다 철거. 전부 다 멸실. 그러니까 얘는 전부 철거. 했으면 얘는 뭐라 불러요? 전부 철거. 멸실이면 전부 멸실이죠.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 일부자는 반드시 들어가지만 전부자가 안 들어가고 그냥 철거, 그냥 멸실이면 전부란 얘기예요. 야, 앞집 철거한대. 그럼 다 한다는 얘기예요. 아시겠죠? 그러니까 전부자는 들어가면 쉽지만 안 들어가면 뭐라고요? 전부다. 당연히 일부는 무조건 들어가야 되겠죠. 그죠? 예. 그렇죠. 요것을 똑같이 뭐라고요? 종전 규모다. 3층이니까 3층까지만 하면 되겠죠. 이럴 때, 자, 1층까지만 이렇게 해도 얘는 뭐요? 개축이고요. 얘는 재축이라 부른다. 물론 2층도 마찬가지고 3층까지도 마찬가지다. 문제는 뭐냐? 자, 여기서 만약에 한 층도 올렸어요. 얘도 한 올렸으면 이렇게. 이럴 때는 이 건축물은 뭐라 부르냐 그 얘기죠. 얘는 뭐라 불러요? 글쎄, 증축이죠, 증축. 얘는 뭐요? 신축이다. 왜 그럴까요? 얘는 헌 건물 위에 올라가지, 그죠? 얘는 증축 개념이고, 얘는 전부 새 건물이죠. 얘는 그래서 신축의 개념에 해당한다. 그 얘기죠. 그래서 요게 지금 시험에 나옵니다. 지금 책이 없어요. 요약집에 넣어놨습니다. 요약집에.
다음 주 나올 겁니다. 이전은 뭐냐? 이전은 한마디로 대지가 있다. 같은 주요 구조부 해체하지 말고 현 상태에서 뭡니까? 같은 대지 안에서 옆으로 이렇게 옮기는 겁니다. 그러니까 다른 대지로 옮기는 것이 아닙니다. 요거 주의해서 봐야 돼요. 책 읽지 않겠습니다만 그 개축 보시면 두 번째 줄 보시면 첫 번째 보시면은 기존 건축물의 전부 또는 일부인데 개축은 일부, 전부, 일부 다 있습니다. 일부는요. 자, 줄거요. 내력벽, 기둥, 보, 지붕틀 시작. 내력벽, 기둥, 보, 지붕틀. 한 번 더 시작. 내력벽, 기둥, 보, 지붕틀. 몇 개입니까? 4개죠? 4개 중에서 3개 이상은 철거해야 일부예요. 종류별로. 그래서 4종류에서 3종류 이상 철거해야 일부로 보겠다까지만. 밑에 이제 대수선. 저를 봐요. 이게 여기 건축이라고 하기에는 조금 약한 것 같고, 그렇다고 경미한 수선이라고 보기에는 좀 높아. 그래서 제가 굳이 얘기하면 건축과 수선 사이가 뭐라고요? 대수선이다. 뭐라고요? 건축과 수선 사이가 뭐라고요? 그렇죠. 건축과 수선 사이. 보겠습니다. 건축물의 기둥, 보, 내력벽, 주기단 등의 구조나 외부 형태를 수선 변경. 거기 외부 형태 동그라미. 왜냐면은요, 외부 형태의 수선 변경은 아니다라고 나오거든요. 맞아요, 이것도요. 그래서 이런 것들 안에 있는 내용도 중요하지만 이렇게 용어 정의도 중요합니다. 외부 형태를 변경하는 것도 전부 다 뭐라고요? 대수선에 해당한다. 그리고 밑에 줄거서요. 중축, 개축, 재축에 해당하지 않는 것. 당연하죠. 중축, 개축은 건축이니까. 어떤 게 있느냐? 첫 번째 1번. 내력벽. 이게 뭡니까? 건축물의 하중을 견디는 벽이에요. 일반 벽이 아닙니다. 여러분들. 이거는 내력벽이 아니에요. 칸막이 아시겠죠? 예. 근데 가운데 칸막이 있어도 건축물의 하중을 견디면서 칸막했다면 그거는 철거하면 안 됩니다. 그렇죠? 철거하면 건물이 무너지겠죠. 내력벽을 증설 해체입니다. 얼마나 중요해. 그러니까 현재에서 증가시키는 증설이고 현재에서 감소시키는 뭐라고요? 해체. 증설 해체는요, 면적, 개수 관계없이 그 자체가 바로 대수선이고요. 수선 변경은 반드시 면적이든 개수든 일부 조건 나옵니다. 그 뒤에 보세요. 그 벽면적을, 그가 뭐예요? 내력벽입니다. 그래서 내력벽 면적이지 내력벽자가 빠지면 틀려요. 이것이 잘 보세요. 그러니까 1번에서요. 내력벽을 증설 또는 해체하는 것은 대수선이다. 맞죠? 그죠? 이렇게 안 내요. 뒤에 거네. 봐봐요. 벽면적을 그 빼버리고 그냥 뒤에 거만. 벽면적을 30제곱미터 이상 수선 변경하는 것은 대수선이다. OX. 틀렸어요. 여기서 또 그거라고 안 나옵니다. 그거 뭡니까? 내력벽 면적이라고 나와야 맞는 겁니다. 주의하세요. 그리고 2, 3, 4 묶으세요. 2, 3, 4. 기둥, 보, 지붕틀은 각각 똑같습니다. 증설, 해체 전부 다 대수선입니다. 수선 변경은 각각 몇 개 이상? 3개 이상. 3개 이상. 그 다음에 5번과 6번 묶으세요. 요건 뭐냐? 요거는 한마디로 화재라는 단어 나와야 됩니다. 화재와 연관되어 있다. 그러면 얘는요, 면적, 개수 관계없이 그 자체가 전부 다 대수선입니다. 방화벽, 방화구역을 위한 바닥벽, 증설, 해체, 수선, 변경, 개수, 면적 없어요. 왜? 화재는 다 중요해요. 그리고 바닥과 벽입니다. 들어보세요. 바닥이 왜 방화 바닥이 되느냐? 해야 아래에서 불났을 때 위로 번진 걸 막고,
벽이 왜 방화벽이냐? 옆으로 번진 걸 막기 위해서입니다. 무조건 바닥하고 벽만. 기둥 아니에요. 아시겠죠? 바닥과 벽만. 그리고 6번은 뭐냐? 화재 시 도망갑니다. 뭐 어디로? 줄계단으로. 아니면 비난계단으로. 아니면 특별 비난계단. 증설, 해체, 수선, 변경 중요합니다. 그러므로 개수, 면적 관계없이 무조건 대수선. 7번 미관지구에서 저를 보세요. 미관지구가 벌써 삭제되었는데 아직까지 요 대통령령 아직까지 안 바꾸고 있어요. 그러니까 시험에는 안 나올 거란 얘기죠. 여기 나온다면. 아시겠죠? 이거는. 그러니까 이거는 법률이 벌써 바뀌었기 때문에 아마 요거를 미처 못 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마 앞으로 바뀔 겁니다. 그러니까 일단은 이것이 미관지구가 삭제될 것인지 아니면은 경관지구로 바뀔 것인지는 아직까지 모르지만 앞으로 내가 계속 보다가 시험 보기 전날까지는 확인할 겁니다. 아시겠죠? 확인해서 그때 가서도 안 바뀌면 안 바뀐 대로 알고 계시고요. 바뀌면 바뀐 대로 여러분에게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하여튼 건축물의 외부 형태, 담장 포함해서 변경하는 것이 뭐라고요? 바로 대수선이다. 그리고 8번은 뭐냐? 다가구하고 다세대. 아파트와 연립은 아니에요. 다가구 간 경계변, 다세대 간 경계변. 벽 중요하잖아요. 그죠? 예, 전부 다. 증설, 해체, 수선 변경, 대수선. 그 다음에 9번 건축물의 외벽에 사용하는 마감재료. 마감재료를 돌로 이렇게 붙이던 드라이피트로 하던 시멘트로 바르던 다양합니다. 이런 것들을 저를 봐요. 그러면 여러분들 마감재료가 왜 중요합니까? 네? 그것도 일종의 화재. 그죠? 화재. 그래서 거의 내화 구조로 하는 경우도 있고 보통 요 아파트는 전부 다 시멘트예요. 그죠? 시멘트 이렇게 하자밖에 하잖아요. 그죠? 하여튼 그런 것도 하기 위해 하는 겁니다. 쉽게 말하면. 하여튼 간에 마감 재료를 증설, 해체, 무조건 대수선인데 수선 명령은 30 이상입니다. 주의해서 봐주시기를 바랍니다. 한 번에 건축물의 용도가 나오는데 용도 굉장히 많죠. 그죠? 용도까지 합니다. 건축물의 용도를 알아야지만 우리가 용도 변경까지 할 수 있습니다. 먼저 건축물의 용도가 총 몇 개입니까? 29개. 29개인데 그 중에 먼저 제일 잘 나오는 것이 1, 2, 3, 4예요. 단독과 공동. 두 번째, 1종과 2종 요거예요. 나머지는 이제 좀 중요한 것들 위주로 몇 개만 정리하면 되겠고요. 자, 요약집에다 내가 정리 싹 해놨습니다. 자, 그러면 들어봐요. 먼저 그러면 건축물 용도 중에서 첫 번째 뭐라고요? 단독 주택이 있습니다. 네. 두 번째, 공동 주택이 있어요. 종류가 얘도 4가지고 공동도 종류가 4가지입니다. 조건, 단독은요 일단은 하나의 건축물의 등기부가 하나입니다. 그렇죠? 네. 그러니까 얘는 일물 1등기다. 그렇죠? 무조건 건축물의 등기부 등본이 하나이다. 그런데 공동은 뭐죠? 일물 다등기다. 하나의 건축물의 등기가 여러 개지만 우리는 얘는 어떻게 불러요? 구분 등기다라고 그러죠. 일물 다등기 안 부르고 구분 등기다. 세대별로 전부 다 등기가 각각 따로 되어 있다. 그 얘기죠. 그러면 먼저 단독은 종류 4가지인데 우리 흔히 밖에서 볼 수 있는 일반적인 단독이 있어요. 단독주택. 그러니까 용어 정의가 없습니다. 두 번째는 다중주택. 다가구. 그 다음에 공간. 공간은 공무원들이 임기 기간 중 살다가 끝나면은 나갑니다. 아시겠죠? 이것이 바로 관서. 요것은 한마디로 단독주택으로 분류합니다. 자, 여기서는요, 이거요. 다중하고 다가구 2개 말하면 됩니다. 다중주택이 뭐냐? 여러 사람이 산다. 이 원룸과 좀 달라요. 우리 과거에 보면은요, 막 여기 외곽 지역에 산 밑에 막 사시 공부한다, 외시 공부한다 해가지고 왜
그 했던 건물이죠, 건물. 그런 건물들 일종의. 그래서 얘는 3계층, 몇 계층? 3계층 이하이면서, 저를 봐요. 왜 3층이 아니고 3계층이냐? 주택으로 쓰는 그 층수의 개수만 말하는 겁니다. 3계층은. 아시겠죠? 이것도요, 그냥 나온 것이 아니라, 자꾸 이게 시대가 자꾸 바뀌니까 이런 용어 나온 겁니다. 이렇게 요말 시대가 불과 몇 년이 안 돼요. 여러분들 보세요. 밖에 나가 보세요. 원룸 건물이 있다. 원룸 건물이 4층이다. 그러면 전부 다 원룸인 건물이 있어요. 이거는요, 10년 말고 10년 넘은 건물입니다. 아시겠죠? 그러니까 주차장법이 강화되면서 여기 있는 주차장 가지고는 택도 안 되더라. 더해. 그러니까 땅을 더 못 사니까 결국은 1층을 뭘로 합니까? 필로티를 해가지고 여기다가 기둥 세가지고 여기다가 뭡니까? 이렇게 학반을 이렇게 했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1층 있고 얘는 주택이고 주택이라는 얘기죠. 이것을 4층 건축물이라 보기가 어렵잖아요. 그렇죠? 또 3층이라도 애매해. 그러면은 그렇게 해서 만든 용어가 뭡니까? 그럼 주택으로 쓰이는 개수가 3개구나. 이것이 바로 3계층 이렇게 부르는 겁니다. 아시겠죠? 얘는 3계층 건물입니다. 그리고 동시에 여기 3계층에 쓰는 이거 바닥 면적 합계가 뭐라고요? 얼마? 330제곱미터 이하까지다. 그래서 이하까지밖에 안 된다 그 말이에요. 뭔 주택이? 다중주택이에요. 주택이. 그 다음에 요즘은 거의 보기 힘들어요. 힘들고. 다가구는 뭐 우리가 흔히 볼 수 있죠. 원룸촌 가면 거의 90%가 뭡니까? 다가구죠. 원룸은 다 다가구예요, 다가구. 원룸에는 건물 없어요. 3계층 이하이죠. 전형적으로 요거 똑같잖아요. 똑같잖아. 그죠? 그리고 대신 여기 바닥 면적의 합계가 얼마라고요? 660제곱미터 이하까지다. 그래서 우리가 원룸촌에 가서 등기부가 하나인 원룸이라면은 10중 8구 뭐라고요? 다가구 주택이다. 다가구. 그 다음에 자, 공동주택은 뭐냐? 먼저 우리가 흔히 볼 수 있는 아파트. 그 다음에 연립주택. 그리고 다세대. 그러니까 여러분들 처음 할 때 헷갈하더라고요. 다가구하고 다세대. 그죠? 다가구, 다세대. 그 다음에 뭡니까? 기숙사. 따라합시다. 다세대가. 여러분은 크게 해야 될 거 아니에요, 크게. 다세대가 다가구보다 세대. 됐죠, 이제? 더 세다. 아파트는 뭐냐? 면적 관계없이 오로지 층수만. 주택으로 쓰는 층수가 몇 개층? 5계층 이상이면 무조건 뭐예요? 아파트다. 그 연립은 당연히 아파트보다는 낫겠죠. 반대니까 얘는 얼마에는? 4계층 이하이면서 동시에 바닥 면적의 합계가 얼마나요? 660제곱미터를 얘는 초과할 때는 연립이고요. 다세는 층수 규정은 같아요. 똑같이 4계층 이하이면서 바닥 면적 합계가 얼마에는 660제곱미터 이하인 경우에는 뭐라 불러요? 바로 다세대를 부릅니다. 그래서 이거는 연립하고요. 연립하고 다세대. 자, 바꿔냅니다. 시험 볼 때. 그러니까 층수 규정 같으니까 별 문제 없는데 밥이 660을 얼마요? 초과하면은 연립. 이하는 다세대. 그래서 연립은 초과. 다세대는 이하. 그래서 연초다이. 시작. 연초다이. 연초다이. 시작. 연초다이. 뭔 뜻이에요? 담배 피우면 죽는다 그 말이에요.
연초 다 아시겠죠? 몇 년 뒤에? 지금부터 한 40년 뒤에. 이것이 바로 이제 공동과 단독과 공동입니다. 자, 하는 김에 정리하고 갑시다. 그러면 1종과 2종입니다. 여러분요, 나중에 이제 중개사가 돼가지고, 건물 중개할 때에, 특히 상가 같은 것도, 상가가 좀 돈이 좀 돼요. 뭐, 주택보다. 그러면 등본 띄우면은요, 그 등본 안에 건물이 만약에 4층 건물이다. 그러면 여기가 다 써있어요, 이렇게. 1종 근생, 2종 근생 써있단 말이죠. 근데 1종과 2종이 안 쓰이고 그냥 근린 생활 써있으면 얘는 1종, 2종 다 된다 그 말이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러한 건축물이 비싼 겁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은 몰라 이거를. 몰라. 1종이면요 2종 안 된다는 얘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여기 1, 2종이 없는 경우는 다 된다 그 뜻이에요. 특히 1종 근상만 되는 경우가 조금 애매해. 그런 것들. 2종이 안 되는 거니까요. 자, 책 보세요. 그러면 먼저 1종. 제가 이제 어거지지만 제가 이런 말 하면 좀 그런데 그래서 맞추기 위해서. 자, 1종 하면 뭡니까? 2종. 1종. 1. 혼자 하면 1종이야. 뭐라고요? 혼자 하면. 2. 둘이 하면 2종이야. 뭐 극장, 영화관 다 2종이죠. 스포츠 도구에 일단 한 맞아봐. 맞아 살면 1종이야. 죽으면 2종이야. 아시겠죠? 그래서 안 죽었다. 그러면 죽여야 돼 무조건. 이렇게 어거지 좀 하자고요. 자, 보세요. 다 그런 건 아닌데. 먼저 1종. 1번 맨 끝에 식품, 잡화등 등의 뭡니까? 일용품, 일용품을 판매하는 소매점. 일용품이니까 1종, 1천 미만까지. 맨 끝에. 일용품, 1종 근생, 1천 미만. 요것이 만약에요, 1천 이상이면 대형마트, 즉, 판매 시설입니다. 같이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아파트 정문 앞에 거기 상가에 1층이나 지하에 있는 것들은 뭐라고 전부 다 1종 근생이라면 가령 만약에 홈플러스나 이마트는 뭡니까? 판매 시설. 그래 보시면 돼요. 그 다음에 2번 휴게 음식점. 술 못 팔아요 여기는요. 그래요? 저를 봐요. 현마으로 한 거기 제과점, 커피숍 이런데 300 미만까지입니다. 아시겠죠? 300 미만까지고 만약에 얘가 300 이상이면 2종. 아시겠죠? 그러니까 1종 근생은 300 미만까지고 2종 근생일 때는 300 이상도 가능하다. 그 말이죠. 3번 줄 거예요. 이용원, 미용원, 목욕장, 세탁소. 이용원, 미용원, 목욕장, 세탁소. 전부 혼자 가잖아. 이발소 할 때 혼자 가고, 머리 할 때 혼자 가고, 나도 혼자 가요. 그 다음에 사우나도 혼자 가고, 혼자 가야 되는 소리 가면 안 됩니다. 4번, 의원, 치과의원, 한의원, 안마원. 안마원은 1종, 안마 시술소는 2종이에요. 자, 뒤에 나올 겁니다. 그 다음에 5번, 탁구장 등, 탁구공에 아무리 세게 맞아도 살아 죽어. 살잖아요. 이것은 500 미만까지입니다. 만약에 탁구장이 500 이상이면 그때 뭡니까? 운동시설. 뭔 시설? 운동시설. 6번 줄 거예요. 지역자치센터, 파출소, 직구대, 소방서, 나아가서는 보건소. 보건소는 1종이지 의료시설이 아닙니다. 이것도 1천 미만까지. 자, 7번에 줄 거예요. 마을회관. 8번 변전소. 9번에 금융업소, 사무소 줄 거예요. 부동산 중개사무소인데 30 미만입니다. 그러니까 1종 근생해서요. 부동산 중개사무소는 30 넘으면 안 됩니다. 이상 넘으면 안 돼요. 사무실 쪼만해. 약간 10평도 안 되지, 그죠? 대략. 9평, 10평이면 적은 평수 아닙니다. 그 정도면은.
강남이잖아요. 제가 전에 강의할 때 보니까 강남이 있더라고요. 세가 워낙 비싸가지고 혼자 못하는 거야. 그러니까 뭡니까 같이 동업하면 안 되고 사무실을 같이 이제 한 사무실에 이제 여러 가지 이제 뭡니까 사업도 내가지고 하더라고요. 같이 물어보니까 그냥 강남도 뒷골목이에요. 이것도 물어보러 가야 되지 그냥 못 찾아가요. 1억에 600, 800이에요. 월세가. 왜 있어? 그러니까 오피스텔이 많다 보니까 오피스텔 주로 하다 보니까 이제 할만하더라고. 그러다 보니까 부동산 중개사무소가 많아요. 그 집만 있는 건 아니에요. 앞에, 옆에, 뒤에 다 있어요. 그냥 막 경쟁하고 그래요. 그 다음에 하여튼간에 1종은 30 미만까지다. 이제 2종 1번 공연장 줄 거예요. 그 다음에 극장, 영화관, 혼자가, 둘이 500 미만인데 얘가 만약에 500 이상이면 문화 및 집회입니다. 그러니까 아파트 근처에 부근에 조그만한 이제 소극장 철산이면은요 요 옆에 여기 있어 여기 이쪽 그죠? 요런데 여기는 뭐 상업적인 거 모르겠네. 하여튼간에 아파트 주변에 있습니다. 그럼 분명히 그 건축물은 뭡니까? 여기는 바로 2종 근생이에요. 저 시내 가면은 CGV 대형 큰 거는 뭐라고요? 문화 및 집회입니다. 그런 것들은. 그 다음에 2번 종묘집회장. 맨 끝에 500명 아파트 앞에 있는 거잖아. 2층에 3층에 교회에 있다. 그건 2종 근생에 되고 면적이 500 미만입니다. 이게 만약에 종교집회장이 500 이상이면은 뭡니까? 그렇죠. 종교시설. 대형 교회들 종교시설. 그 다음에 5번 총포 판매소. 총에 맞으면 사라지고 죽어요. 주인공만 안 죽어. 그 다음에 밑에 9번 일반 음식점. 여기서는 삼겹살에 소주 먹는 곳이 여기입니다. 혼자 먹어, 둘이 먹어. 둘이 먹어. 10번 장의사. 아까 총에 맞고 죽었어요. 어디 가요? 장의사. 동물병원, 동물미용실. 동물들은요 혼자 못 살아요. 안놈, 순놈 살아야 되는 것이. 그래서 동물병원, 동물미용실 몇 종이라고요? 2종. 학원. 아파트 앞에 학원들 전부 있죠. 영어학원, 수학학원, 종합학원 전부 다 뭡니까? 2종 근생이에요. 하지만 가로안에 자동차 학원, 무도학원은 제외입니다. 자동차 학원은 자동차 관련 시설이고요. 무도학원은 위락시설이에요. 위락. 하여튼 11번 학원은요. 맨 끝에 면적이 500 미만입니다. 학원이 아무리 커봤자 이것이 500 이상이면 교육 연구시설입니다. 그리고요 독서실, 기원은 뭡니까? 바둑이죠. 혼자의 둘이에. 그 다음에 13번 테니스장, 체력단련장, 에어로빅장, 볼링장, 당구장, 실내낚시터, 골프장 전부 다 뭡니까? 밑에 500 미만까지입니다. 그것도 2종입니다. 500 이상이면 얘도 운동시설. 볼링장, 볼링공에 맞으면은 죽어요. 당구공 3개 필요해서 하나면 좋게. 바로 죽어버려요. 나머지 다 죽을 수 있어요. 근데 넘어갈게요. 그 다음에 14번 금융업소, 사무소, 부동산 중개사무소죠. 500 미만까지입니다. 1종은 30 미만까지. 2종은 뭐라고요? 500 미만까지 가능하다. 만약에 500 이상이면 그때는 업무시설입니다. 업무시설. 15번 다중생활시설. 얘가 뭐죠? 일종의 고시원. 여러분들 주변 가보세요. 2층에 3층 있잖아요. 고시원. 이게 뭐라고요? 다중생활시설이다. 바로 이것도 500 미만까지밖에 안 됩니다. 그러니까 큰 데 없잖아요. 하지만 얘가 만약에 500 이상이면 그때 뭐라 불러요? 그때는 숙박이에요. 숙박. 그러니까 500이 안 되게 한다 그 말이죠. 넘깁니다. 17번 단란주점. 전부 다 보면 500인데 단란주점만 유일하게 500 때리고 150. 왜? 기본이 150만 원 나와요. 아시겠죠? 단란주점 뭐라고요? 150만 원. 150 미만. 아니, 안 가봤어요. 몰라요. 단란주점 150 미만이다. 만약에 150 이상이면
위락시설. 아시겠죠? 18번 안마시설소. 혼자의 둘이에요. 둘이. 한 명은 눕고 한 명은 쪼무르고 둘이. 그 다음에 할 수 없어. 안 가봐서 몰라. 그 다음에 노래 연습장. 혼자가 둘이 가죠. 딴 데 가니까 나 혼자 가는데요? 그러길래 가서 부르면 둘 대 둘 부르면. 자, 이렇게 해서 1종, 2종 하고 나머지는요 몇 개만 같이 봅니다. 5번 문화집회, 3번에 경마장 끝에 1천 이상이 되고요. 5번 동그라미 하세요. 동식물원. 동물원과 식물원은 문화 및 집회지요. 동식물 관련 시설이 아닙니다. 그 다음에 중복되는 것들 넘어갈게요. 8번 운수, 3번 공항시설, 10번 교육연구, 1번에 유치원. 10번 교육연구에 1번 학교 유치원. 12번 노유자의 1번 어린이집 아동복지, 2번에 노인복지시설. 그러니까 어린이집은 노유자고 유치원은 교육연구시설이에요. 다르죠? 그 다음에 12번 수련, 2번에 끝에 청소년 수련원, 3번에 뉴스호스텔, 텔자 들어간다고 호텔, 모텔, 뉴스호스텔, 숙박이 아닙니다. 수련시설이고요. 13번 운동, 2번에 체육관, 1천 미만까지고요. 1천 미만. 14번 업무시설, 2번에 공공과 일반 있는데 일반 업무의 2번 오피스텔. 아시겠죠? 오피스텔은 건축법상 업무시설입니다. 숙박시설 15번, 2번에 끝에 휴양 콘도미니엄 콘도 뭐 많죠? 뭐 하나 콘도, 무슨 콘도 많잖아요. 콘도는 바로 숙박이다. 그 다음에 위락 16번에 4번에 무도장, 무도학원. 그래서 무도학원에서 춤 배워서 무도장 가서 실습하죠. 그죠? 짠짠짠짠 짜라자 하죠. 5번 카지노. 전부 다 뭡니까? 위락. 카지노까지. 자, 넘어갑니다. 18 됐고 19 위험물, 1번 주유소, 20번 자동차, 7번 운전학원, 정비학원. 2종이 아니고 자동차 관련 시설입니다. 21 동물식물, 요거는요 8번에 맨 끝에 가로만 있죠. 동식물은 제외한다, 요거죠. 아까 동식물은 뭐였었죠? 문화 및 집회잖아요. 요거 주의하시고요. 23번 1번에 교도소 끝에 교도소, 4번에 국방 군사시설, 24번 방송통신에 1번 방송국, 2번 전신연화국. 그리고요 26번에 묘지 관련 1번에 화장시설, 장 지우고 화장시설, 봉안당 그런 것들, 화장시설 2번 봉안당. 27 관광 휴게시설 1, 2, 3, 4, 5 다 묶으세요. 여러분들 관광 갑니다. 어디로 가? 실내로 가? 야외로 가? 그 야외 음악당, 야외 극장, 어린이회 관광휴게시설, 구안망탁 관광휴게 관자. 웃지도 않네. 5번 휴게소까지. 들어봐요. 하나만 하고 쉬었다 할게요. 도로, 만약에 경부 고속도로, 도로는 건축법을 적용받아 안 받아? 왜 안 받았죠? 아니, 왜 안 받아? 왜? 뭐가 없어가지고. 뭐가 없어서? 뭐가 없어서? 인도가 없어서.
건축법상 도로는 뭡니까? 인도가 필수. 그러니까 자동차 전용 도로는, 고속도로는 인도가 없기 때문에 건축법상 도로가 아닙니다. 그렇죠? 그러면 아닌 휴게소는 건축법을 적용받아 안 받아? 왜? 아니, 휴게소가 인도가 어디 있어, 인도가. 받아 안 받아요? 물론 받는데 방금 배웠잖아. 여기 휴게소 나오잖아, 여기. 그죠? 그래서 구분시켜라 그 말이에요. 휴게소는 건축법상 뭐라고요? 관광 휴게 시설이므로 건축법을 적용받잖아요, 이렇게. 28번 장례식장 이런 것들. 29번 야영장 있죠? 야영장은 맨 끝에 300 미만까지입니다. 가지고 300 이상이면 수련시설입니다. 여기까지 하고 좀 쉬었다가 용도 변경부터 하도록 하겠습니다.